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19화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이 원하시던 시간 오후 5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분 김준일 평론가님과 지금 함께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돼서 다시 이렇게 나오고요. 퍼레이드 이런 거 하고 금메달 3개 딴 사람처럼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 국민들도 불안해졌고, 민주당도 발걸음이 아주 빨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예. 박지원 의원이 저한테도 하신 말씀인데, 야당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뭡니까?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쪽 계열 정당한테 한 거죠. 했는데, 이제 민주당도 마음이 급하니까 의원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또 이제 행진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긴장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5당까지 해서 이렇게 탄핵 관련된 연대투쟁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또 당 내적으로는 여러 논란거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결하는 당내 통합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어저께 이제 시국간담회를 형식으로 가졌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이따가 시국간담회 좀 이따 해보고요. 야5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5당의 이런 연대가 선거에서 연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연정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연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 형식이 예를 들면은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모든 정당에 관계없이 이렇게 다 모두가 나와가지고 각 정당이 내고 이러면은 기술적 문제가, 일단 당원 숫자도 다르고, 이를테면 민주당은 270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도 있고, 다른 정당은 당원이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의 한 솥에 다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선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틀 안에서 단일화라든지 정책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선 과정에서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번 선거는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안 된다. 그렇죠. 크게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저 윤석열을 옹호하는 구구 노선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좀 우파가 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거의 틀을 유지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외 집회 많이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려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툭 하면은 장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어서, 그거는 국민의힘 계열이든 민주당이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막바지구나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긴박하고 절박하고, 특히 윤석열 내란수계가 돌아다니고 얼굴 보이고, 사실상 어퍼컷, 미니 어퍼컷 이렇게 미니 어퍼컷 요거 하는 순간 딱 다 눈이 확 돌았어. 사람들이 확 돌았거든요. 위기감도 느끼고 저거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민주당의 지금 장외 투쟁도 익스큐즈가 어느 정도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까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이렇게 좀 대신해주는 방법이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맞아요. 특별하게 국회에서 할 일이 없고, 국회는 이미 다 해가지고 헌재에다가 지금 판단을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입법적인 권한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장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고, 주장을 더 세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금 헌재와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방법으로는 삭발, 단식, 그다음에 시가 행진, 그다음에 정말 10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국정원 이거 선거 개입 요 사건 때문에 김한일 대표가 그때 텐트 치고 서울시청 광장 앞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2013년에 하고 12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절박하기도 하고, 특별히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렇다고 국회를 중지시킨 건 아니에요. 상임위는 또 다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어제가 목요일이었으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 하면 목요일이었으니까 본회의도 열리고, 오늘이군요. 오늘 본회의도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이제 당내 이제 통합과 힘모으기를 위한 이제 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저 포함해서 김부겸, 김경수, 임종석 이렇게 만난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따로따로 예, 쭉 오케이, 오케이. 만나고 어제 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예, 예, 한번 예, 이렇게 예. 퍼포먼스를 했어요. 당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물어봐야 되거든. 예, 예. 아니 일단 뭐 필요했죠. 필요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단일대우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되는 그런 단합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부식시키거나 그거를 조금 뛰어넘기 위한 어떤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날 이제 가셨잖아요, 지금 12일에.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자 모드로 갑자기 마이크 주도권을 가지고 뭐지? 확 빼서 그래서 그날 진짜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또 강하게 또 얘기를 이렇게 내란 수계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얘기했던 비명계의 검찰 내통설 그 매불쇼 가서 한 얘기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얘기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언론 보도로 나와서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뭐 실제 다 공개적으로 뭐 했으니까요. 그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단일 일정으로 못 오고 다른 분들 다 왔고요. 이제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함께 했었습니다. 다들 뭐 한 목소리로 탄핵 인용이 너무 당연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 법원과 그 검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같이 싸우겠다. 이건 다 똑같은 메시지. 저는 준비해 갖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자리 즉석에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심지어는 존 해퍼 목사의 그 말씀이죠. 미친 자에게서 운전대를 뺏는 게 성직자가 할 일이지. 그 미친 자의 운전 폭주에 죽은 사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장례식을 집전하는 게 목회자 역할이 아니다. 이 말씀을 딱 한 줄로 줄이면 미친 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된다. 그거를 할 역할이 헌재에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뺏어라. 빨리 해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왔어요. 그 상당히 그쪽으로 이제 의견들은 많이 이제 모였고 그리고 다들 이제 뒷평가들도 이런 자리는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 더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좀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김부겸 총리도 역시 민주당이 뭐 그런 그 분란, 분열 이런 데 설 자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으니까 분위기는 실제로 이 국면에 국민 불안을 좀 씻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보여줘야 될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런 거는 맞죠. 알겠습니다. 예. 그거 말고 네. 그 비명대 검찰 내통 뭐 발언 또 그거 관련해서 뭐 저는 그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문도 냈고요. 예. 이거는 뭐 당 통합을 거스르는 일이다, 역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적절한 해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미 드린 바가 있고 또 이제 이미 확인이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구만요. 박용진 정치 시그널이라고 하는 채널A 나가서 유튜브 박용진 의원하고는 따로 통화했다. 그래서 뭐 이런 우애를 사게 하는 바가 있어서 좀 미안했다. 그리고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매불쇼 발언이 공개되고 예. 저는 약간 멘붕. 충격. 와, 진짜, 이거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앞에서 그렇게 통합 뭐 잘하다가 이렇게 하지? 그럼 난 뭐가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뭐가 되긴 검찰하고 내통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약간 진짜 화도 나 있고 이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제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오해하고 말고가 아니라 저 진짜 바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저는 입장문을 내겠습니다. 저는 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이게 내 진위가 아니다 이런 일 벌어져서 나도 좀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어쨌든 당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오히려 해명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SNS에도 올려서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얘기하든 비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든 조금 일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하기 껄끄러워도 할 말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 서로 오해가 있어서 생기게 해서 미안하다는 정도의 전화 왔고 그리고 또 해명이 있었고 본인이 그 전화를 했다는 걸 또 어제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어요. 밖에 있어요. 지금 재구속돼 가지고 내란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탄핵이 인용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안으로 이제 구속이 되긴 하겠죠. 자연인 윤석열. 자연이 되니까 이제 내란과 외환으로만 수사와 소출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족쇄가 풀리는 거니까 이제 방어벽이 해체되는 거니까 이제 선거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걸로든지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거나 조기 대선 과정에 영향력을 분명하게 미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한가요? 아니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가요? 상식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겠죠. 그러면 구속 취소해준 주기현 판사 감사합니다. 심우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우리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유구의 유불리를 보고 우리가 무슨 그런 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또 저 같은 정치평론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윤석열이 씬 스틸러가 아니라 주연 배우처럼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한물간 배우인데 주연 배우로 막 난입해. 그러니까 이미 은퇴했어야 되는데 주연 배우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일단은 옥중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과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전원으로 나오는 것과 아니면 윤석열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과 집회에 나와서 아니면은 예를 들면 윤석열 파면되면은요 자연인이잖아요. 이미 유튜브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봉규 TV, 고성국 TV 이런데 왜 못 나와?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 회고도 하고 얼마나 야당이 잘못했는지 다 종북 좌파가 진짜 있더라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 막 떠들 거. 제 최악은 이제 윤석열 TV를 만드는 김건희 진행. 윤석열 TV를 만들어서 이거의 이제 클립의 길이는 59분이야. 왜냐면 한 번 떠들면 59분 떠들기 때문에 59분에 잘릴 거야 이렇게. 우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은 최악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윤건희 TV. 그래 윤건희 TV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많은 얘기를 해요. 특히 파면되면 본인은 억울할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다 국가에서 생중계를 해줬잖아.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생중계는 안 해줘요. 본인이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경선 진행하고 그러는데 윤석열이 한마디에 한동훈은 배신자라서 안 된다. 이러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또 이러고 누구를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된다. 최근에는 이거는 약간 가십성이기는 한데 윤석열이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구치소에 있을 때 국민 추천 후보 얘기했었잖아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맞아. 국민 추천 후보. 그게 이제 김건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황당하죠. 진짜 의원님도 황당하시죠. 근데 이게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진짜? 김건희가 일단은 마포대교 가고 그러면서 본인이 정치의 뜻이 있는 거는 여러 번 비춰줬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김건희 라인들이 힐러리 클린턴 사례를 연구를 했어요, 실제. 그래서 어떻게 빌 클린턴 대통령의 와이프 힐러리 클린턴이 대권 후보까지 돼가지고 정치를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연구를 했었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천공이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기류는, 만에 하나 김건희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김문수가 정말로 완주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심상치 않아요. 물론 이게 이제 민주당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힘 내부에서는 별일이 다 생길 수 있다, 이게. 이게 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라고 못 말린 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져오면 찢는 게 원래 제작자 입장인데
그런 일이 막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서부지법에서 폭파나고 계엄 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실제 어쨌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는 길은 정치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건희는 지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김건희가 사는 길은 예를 들면 윤석열이 사는 길은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본인을 막는다든지 막 이렇게 정치 투쟁으로 다 이제 몰아가고 출마라도 보궐선거에 어디 대구 같은 데 있으면 출마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막는다든지 막 이런 시나리오까지 뭐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통은 전직 대통령들은 끝나면은 안 하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뭐 아직 막장 드라마의 끝이 끝을 보는 게 아니네. 계속 때리겠네. 팝콘 준비해놔야 돼 지금. 팝콘 떨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쁘지 않죠. 이제 이렇게 나라 꼴은 엉망진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걸 각오를 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민주당의 통합, 단결 이 분위기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 걸림돌로 되고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좀 이걸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그리고 오히려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거다. 플러스 김건희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막장 드라마에 이가 이제 꽃을 피울 거다. 이런 말씀을 오늘 김준일 평론가께서 쭉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는 긴장감 늦추지 않고 있기를 바라고요. 어제 그 광화문 당사에서 모여서 천막 당사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던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도 역시 당이 더 똘똘 뭉쳐서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탄핵이 완수될 수 있도록 내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는 의견을 함께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19화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요. 내일 오후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